네, 안녕하세요. 분당청솔에서 인문논술 강의하고 있는 인문논술 강사 허민호입니다. 저는 분당청솔과 강북청솔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고요. 강의를 한 지는 15년 정도 된 베테랑 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원에 있는 새내기 강사들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인문논술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할 텐데요. 일단 인문논술은 시험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쓰기 시험에서 혹은 100일장 같은 곳에서 입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입시고 시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험으로서의 글쓰기, 시험으로서의 특징을 인식하는 게 인문논술에선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험으로서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분석하고 채점 기준을 확인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강의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인문논술은 첨삭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을 쓰고 글로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 글을 누가 보느냐가 핵심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글은 당연히 강의하는 제가 보게 될 겁니다.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 강의를 열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조교들이 첨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그 특성이 실제로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온 선생을 통해서 확인이 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논술의 꽃은 첨삭이고 그 첨삭은 강의하는 선생이 직접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획득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 분석을 기반으로 완성도 있는 글을 써내는 겁니다. 다양한 독해의 기술과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사고의 과정까지 글을 읽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까지 인문논술 강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문논술 강좌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겠죠. 자, 인문논술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개념 과정, 지문을 독해하고 그 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글을 읽습니다. 국어 지문을 연습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어 지문과 논술 지문은 독해의 방식이 다릅니다. 국어 지문은 하나의 지문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논술은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문학과 비문학, 시와 소설, 고전과 철학 지문,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독해 속에서 완결돼야 됩니다. 즉,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다수의 지문들을 관류하고 있는 핵심 주제와 내용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논점을 찾아서 주제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걸 연계 독해라고 하는데 이런 연계 독해는 국어 지문 읽기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독해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험의 글쓰기에 필요한 정확한 문장, 적확한 표현, 그리고 심도 있는 구조 갖추기까지 개념 과정에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논술은 대학별 고사라고 불립니다. 대학별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대학별로 다른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7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약, 비교, 비판, 설명, 평가, 견해쓰기, 대안제시입니다. 이 7가지 기초 유형을 익히고 나면 어느 학교 문제든 분석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초 유형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게 심화 1단계. 심화 2단계로 넘어가면 방금 얘기했듯이 대학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별
공략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채점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학교별 핵심 공략 방법과 노하우가 다릅니다. 그걸 익히는 과정이 심화 2단계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까지 책임지고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게 실전 파이널 과정입니다. 1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 실제 한 회차 한 회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문논술 수업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시에서, 정시에서, 혹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수능입니다. 인문논술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수업 매 회차마다 실전 쓰기, 그리고 첨사, 그리고 수시 지원 상담과 해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올인원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쓰기와 대면 첨삭인데, 이 첨삭 과정을 강사가 직접 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유형의 글을 잘 쓰고 어떤 학교 문제에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하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담이 심층적으로 매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하나의 수업에서 매 회차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수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수업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분당 청소학원의 허민호였습니다. 출제 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채점 기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이 글의 쟁점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지 하나의 문제가 완벽하게 분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왜 문제 요구사항이 중요하겠어?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답이 돌아오지 않아. 그치?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혹은 질당 시간에 가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에 가서 뭐 물어보는데 혼나고만 오는 경우들 가끔 있지. 그런 경험들 없어? 도대체 네가 모르는 게 뭔데? 제대로 얘기해봐.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봐.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올라. 그러면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잖아.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국어 선생님 뭐라 그래? 그럼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어떻게 물어봐야 돼? 내가 국어 성적이 낮은 이유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시간이 너무 모자른데 내가 그 시간이 모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어.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가 시도한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해가지고 연습을 다시 해보자. 예를 들면 화자, 문법, 문학, 비문학 각각의 영역들을 풀어내는데 내가 몇 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 대략해서 측정해서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내가 분배해서 시간 분배를 해서 쓰는데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화작 시간에 너 너무 많이 시간 할애해. 혹은 문법, 이거 문법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연습하면은 이거 몇 분 줄일 수 있어. 그럼 남은 시간을 가지고 비문학의 마지막 지문 못 풀었던 그 한 세트 푸는데 시간 할애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해봤고 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아.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제대로 질문하고 있는 문제들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1년 동안 문제 하나 가지고 학교에서 출제하잖아. 그치? 한 문제 혹은 2세트 정도 만들어. 그 교수들이 그거 가지고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학생들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고심하고 고안 많이 해가지고 철저하게 설계해서 문제를 만들겠어. 당연히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만 거기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분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제대로 묻고 있으니까 제대로 답해줘야 되는 거야.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치? 예를 들면 자, 교재 한번 펴보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보자.